예, 안녕하십니까. 저 GT원의 어우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GT원은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쪽에서 그래도 업계에서는 약간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주 타겟으로 많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사실 AI 모델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획부터 통제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의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뒤에 부분은 저희 GT원이 지금 현재 준비 중인 AI 거버넌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방향,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2023년도에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GT원이라는 회사에 오기 전에는 한 20-30년간 컨설팅 업무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차세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이제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이제 CI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행을 하면서 그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지라고 이제 한 것을 한번 그때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었지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모 기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할 때 CIO님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파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시다 보니까 종이가 한 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좀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때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때 CIO들한테 여쭤보면 어차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잘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제발 우리 시스템이 멈추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죠? 관제라고. 그런 어떤 관제 시스템 중심에 많은 신경들을 쓰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여기 밑에 있는 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인프라에서 나오는 어떤 모니터링 정보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AI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 정보들은 아니죠.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앞전에 한전에서 전력 사태가 터지면서 블랙아웃 발생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리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요. 제가 우연하게 이제 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 CIO들은 자신들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즉 밸류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트랜스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쪽 회사를 옮기면서 많은 이제 CI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사실 AI라든지 이런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이제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AI라고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AI 관련된 러닝머신 관련된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이제 금융권들,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AI 관련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아까 앞전에 이제 포스데이터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010년도 아까 이제 보셨죠, 그 장표에. 2010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의 관리, 통제, 활용 중심이었다고 하면, 사실 데이터도 이제 보셨겠지만 사실 뭐 데이터 사일로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그래서 이제 BI 기반의 어떤 분석
하는 그런 기반이었다면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이후에 AI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든지 데이터 메시 이런 어떤 AI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요즘 와서 아주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역할들은 뭐냐? AI를 위해서 그런 AI 거버넌스의 역할들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 모델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사실 이전에 그 데이터 사일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실 우리들이 이제까지 어떤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합성 구축 또 그 이후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어떤 능동적 개발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기존 시스템, 기존 데이터의 어떤 덧붙이기 구축 환경이 이제 계속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먼저 맞는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 사업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또 요즘 와서는 이제 뭐 IFRS라든지 AML 그 자금 세탁 방지 등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 요구 사항들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그 결과가 도출된 거야? 그 원천은 뭐고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가변 변수가 적용됐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지? 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리니지, 리니지라는 그 데이터 계보 관리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사실 이제 뭐 데이터 민주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IT 메타 중심의 메타 관리 시스템이 비즈 메타라든지 아니면 운영 메타까지 통합하는 어떤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즉 사용자 중심, 그 데이터 생산자 중심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이제 기반 솔루션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포털 체계까지 요즘 이제 많이 추진하고 이제 계신 것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 좀 전에 만들었던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IT 피플 중심의 사실 그 데이터 시스템의 어떤 정합성을 관리하는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는 표준이 없어요. 구조 관리도 미흡하고 거버넌스도 없고요. 품질은 되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까지 많은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에서 도출된 어떤 이슈들이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 조건으로 해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과 컨설팅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자라는 이런 목표 때문에 전사 데이터 이제 통합 관리 체계를 이제 확립하는 어떤 이런 구조로 좀 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어떤 지능화라든지 전문화,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 추진 체계를 만들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CI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거고요. 데이터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정부와 조직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앞장서서 어떤 새로운 경영 전략에 대한 이제 변화를 꾀하는 그 핵심 기반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피플 중심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리, 활용 체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하던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성과가 뭐냐,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운영 최적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차세대를 한다든지 뭐
그 이외에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아직도 어떤 정보화 조직 중심의 데이터 시스템 정확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DT1에서는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 포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은 회사 제품으로 한 20개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연계를 해도 다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통합적인 포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각자 어떤 우리는 표준은 이 회사 거, 품질은 이 회사 거 해가지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런 데서 연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 회사의 제품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 플랫폼 구축 요구성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뭐 말씀드린 건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표준, 모델, 구조에 대한 각각의 서로 간의 어떤 연관관계, 연계 정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데이터의 그 활용 측면에서의 그 연계 정보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저희들의 그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이제 적용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6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활용 지원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 건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례에 옛날에는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정보화를 위한 기존에 했던 그 작업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도 이 데이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장표에서 이제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의 이해 강화라든지 데이터 검색, 가시성 강화, 데이터 흐름, 자동 파악 등은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패브릭이라든지 데이터 메시, 데이터 그 리니지 기술들을 일부 적용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위드 AI를 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 GT1 제품군의 AI 기능들을 접목한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 GT1이 갖고 있는 이제 저희들만의 사실 이제 아주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수동적인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1단계는 이제 뭐 거의 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2단계에서는 지금 비즈메타하고 데이터 시스템의 연동,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 등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엔드-투-엔드 그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3단계에서 요거는 데이터 통합 가시성 관리, 데이터 옵저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3월 말 개발을 이제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계속 R&D 팀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분석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제품군을 출시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AI 모델에 대한 그 거버넌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솔루션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례가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Y부터 W까지 관리에 대한 목적, 주체, 어떤 변화에 대한 이제 방향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좀 더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고요. 기존에 이제 했던 어떤 시스템 정합성 중심에서 이제 비즈니스 성과 그리고 데이터 관리자 정보화 조직이 갖고 있던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현업들한테 돌려주자. 그를 통해서 각 도메인별 그 업무 분산 관리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들. 또 기존에 어떤 패시브 방식에서 액티브 방식을 통한 그 머신러닝 자동화, 지능화, 그를 통한 상시 관리가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메타 카탈로그라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개발했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지금 100%
저희가 개발한 메타카탈로그 초기 버전에 다 적재가 된 건 아니고요. 요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 말씀드린 것 같이 3월 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 시점과 관리 대상에 따라서는 어떤 기존에 하던 사후 예방이 아니라 초기 그 데이터 생성부터 데이터 사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폐기되는 그 전체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적 가시성을 이제 관리하자.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포탈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뷰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분석,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탈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도 기존에 뭐 다들 똑같은 얘기지만 정형 데이터 중심에서 비정형 또는 고도 분석 모델까지 기존 기관계 정보계 데이터 거분에서 빅데이터, AI 모델 거버넌스까지 하는 데이터 앤 AI 거버넌스, 그러니까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거버넌스를 아울릴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제공했던 이제 제품은 이제 메타마이너라는 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죠.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인데 기존에는 이제 IT 메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던 그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비즈 메타라든지 운영 메타까지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고요. 특히 이제 생산자 데이터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데이터 디스커버리 영역이라든지 데이터 딜리버리 영역까지 그런 채널들을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메타 카탈로그 제품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솔루션 제품 또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하고 상호 연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표준을 위한 메타 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들이 그 메타 마이너에서 저희 G2N의 메타 카탈로그 시스템으로 점점 확장돼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성도고요. 전체적인 저희들은 이제 확장된 데이터 카탈로그 제공을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제가 이제까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DT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좀 합니다. 그 빅데이터 등장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실 많은 아까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기업들도 다른 이제 제조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델만 개발하면 끝인가?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봉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을 이쪽 관련된 이제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티를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들은 이제 특히 금융이라든지 보험 쪽에 지인들을 이제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거창한 AI보다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AI 모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방향으로 잡은 게 당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AI 거버넌스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론이 없어. 그 방법론이 있나? 그리고 그 모델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 성능 측정의 방법이 뭐지? 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것들이죠. 또 세 번째, 모델 성능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그 모델 성능 그 하락에 대한 재학습 또 재구성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을 내리고 누가 만들지?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많은 그 관련된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분석 모델의 역량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수준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이 개발한 그 모델 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쓰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100개를 만들었는데 사실 50개는 쓰질 못하고 있어요. 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성능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죠? 또 하나.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그 분석가, 모델러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이 모델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나요? 또 모델을 만들기는 했는데 각 분석가별로 모델러별로 만들다 보니까 자신들의 머리, 자신들의 노트북에만 그게 존재하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관련자들끼리 공유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한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관련된 모델 개발에 대한 관련된 산출물 이런 것들도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만든 모델에 대한 피처는 관리를 할 망정 기존에 만들어놨던 피처라든지 아니면 만들어놓은 피처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없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 회사는 솔루션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이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 비용에 대한 어떤 최적화, 가치에 대한 측정, 데이터 도구에 대한 통합,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분권화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저희들 AI 거버넌스에 대한 솔루션 이제 구축 방향을 이제 저희들이 설정을 했던 거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AI를 접목하는 기술. 즉 저희 GT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과 지금 AI에서 그 AI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통한 위드 AI 그 솔루션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AML이라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특히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그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도 맨 마지막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기술들, 뭐 앞서도 이제 그런 종합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 보고서의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및 요약 그리고 이상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순수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I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AI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어떤 이제 구축 방향 그리고 방법론, 어떤 지침, 그리고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보험 쪽에서 쓰는 그 AI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분석가들이나 이제 모델러들이 후보 변수를 뽑죠, 피처. 그 뽑힌 그 퓨처를 가지고 이제 ETL을 통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제 그라디언 부스팅 머신 등 알고리즘 코딩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 물론 이제 하이퍼 파라메트를 계속적으로 같이 세팅을 해 나가면서 훈련하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이제 검증된 그 테스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 우리의 그 목표의 어떤 출연치의 98%를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추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실제 각과의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뭐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의 그 성능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변수 후보 목록을 잘 세팅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왜? 각각 분석가들이나 모델러들이 자기 것만 하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내는 방법은 기존에 변수 관리를 하는 그 피처 관리만 해도 약 그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0%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런 피처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분석가의 어떤 역량, 그 경험에 따라 사실은 똑같은 변수를 사용하는데도 모델에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피처 스토어를 만들자. 자, 변수 항목, 그리고 거기서 앞서 사용했던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등록, 재송할 수 있는 변수 레파지토리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자. 두 번째, AI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어떤 앞서 말씀드린 변수와 데이터셋,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어떤 환경들, 그 모델 성능 비교 지표, 이런 것들을 세트로 관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성능이 하락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기존에 만든 모델을 다시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만든 모델에 대한 어떤 적용했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신뢰성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AI 메타데이터 스토어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그런 어떤 메타 관리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성능 관리 측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모델 성능 그 모니터링을 이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그 모델러라든지 분석가가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그런 모델들을 재강화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자 해가지고 사실은 요 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나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R&D 팀과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맨 밑에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IT 거버넌스 관리 체계하고 거의 모델 유사한데요. 그 AI 모델에 대한 그 워크벤치를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세스, 지침, 산출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이제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4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크게 AI 그 변수를 관리하고 AI 모델을 관리하고 AI에 대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이 3개 축으로 AI 모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그것들을 그 AI 모델 개발 운영 프로세스 관리라는 워크벤치를 통해서 관리,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자는 것들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AI 거버넌스 관리 체계는 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GT1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도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는 다 끝났고요. 잠깐, 이제 저희들도 동영상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플랫폼이라고 약 한 3분, 한 30초짜리 이제 동영상인데요. 그것들은 그냥 동영상 자료니까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금 세탁 담당자이기 때문에 혐의 거래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의 거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색어를 넣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에 자산을 포함할지 말지, 그다음에 용어를 포함할지 말지 어떤 필터링 조건입니다. 필터링 조건에 대한 온오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거래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 여러 컬럼에 대한 부분들이 혐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제품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마이너 그 클릭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메타마이너로 로그인, 별도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 대한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기본 정보, 뭐 부가정 속성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영향도로 해서 영향도 분석, 저희 체인지 마이너입니다. 체인지 마이너에서 호출, 피호출 관계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뭐 컬럼 분석뿐만 아니라 업무 규칙에 관련돼서 이 테이블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도 제공을 하고 DQ 품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바로 점프를 하시게 되면 DQ마인으로 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Q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를 하시게 되면 컬럼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데이터 영향도나 또 데이터 흐름 정보들도 소스와 타겟 정보에 맞는 컬럼 테이블인 경우 바로 표시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도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작으로 찾기는 어려운기 때문에 데이터 호크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보를 보시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 호크로 또 점프를 해서 바로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컬럼, 이게 테이블이고 하부에 있는 게 컬럼입니다. 컬럼 정보에 대한 것들 흐름도 볼 수 있고 보다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데이터 린지 소스라고 해서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옮기시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물리명인데 논리명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담당자가 보실 수 쉽게 논리명 기준으로도 이제 데이터 흐름 정보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클릭을 할 때마다 산술식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클릭할 때 이 산술식이라 그러면 프로그램 요소에서 이 데이터가 이동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부분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